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이성 파악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추출을 해낼 건데요. 너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계속 느끼기에 지금 했었던 훈련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야?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몸이 피로해지고 이 부상도 점점 잦아지니까 몸이 정신을 못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혹시 생각해봤어? 그때 당시에는 나약해서 내가 많이 어, 나약해졌구나, 몸이 늙었구나 어. 그런 이유였죠. 내가 이걸 조금만 더 견디고 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거다, 나약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세뇌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 여전히 항상 숙제로 남아있는 너가 느끼기에 너의 약점이 뭐야? 예전에는 하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깨, 삼각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면 광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매일 하체를 하는 그런 노력도 해봤고 네. 추가적으로 이런 삼각근이라든지 광배,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이랑 코칭을 안 했다면 네. 혼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 가슴이 가장 좋으니까 가슴을 한 2, 3일, 2, 3주에 한 번씩을 넣고 어깨보다는 등이 조금 나으니까 어깨랑 하체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 등, 그 다음 가슴, 이런 식으로 2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몸에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밸런스를 하면 뭐 이런 기능적인 거야? 아니면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게 확 틀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벤치를 하는데도 어깨가 더 아프고 이런 것들. 이제 그게 부상으로서 판단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통증 기전으로서 판단이 되고 네. 나도 사실상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앞, 옆, 뒤 이렇게 나누잖아. 네. 이게 전반적인 게 다 조금 더 갈증이 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부위가 있는지. 특정 부위가 있죠. 어디? 대퇴사두입니다. 사두. 대퇴사두 중에 직근이 제일.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이랑 왼쪽의 분리도도 완전히 틀려가지고 오른쪽이랑 왼쪽 다리가. 네. 원래 사람 몸 딱 반쪽아리는 다 틀리잖아요. 틀린 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틀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네. 오프 시즌에는 하루 총 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 가져가? 한 부위당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네. 오케이. 시즌에는? 시즌에는 체중이 줄면서 스트렝스가 줄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개선해서 볼륨을 채워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회 이틀 전에 가장 많은 운동 시간이 나와요. 부위마다 틀린데 만약에 대회 이틀 전에 하체가 잡혀 있다 그러면 또 그때는 대퇴 2도 4도로 나눠서 대퇴 4도 2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총 시간이 8시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대퇴 4도 한 5시간, 대퇴 2도 3시간, 이런 식으로. 잠자고 그냥 훈련만 하고 훈련 도중에 먹니? 이런 걸 훈련 도중에 먹어야 되는 거잖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훈련 도중에는 안 먹죠. 그러니까 이건 농담인데 보통 이렇게 짜여지면은 그러면은 24시간이니까 8시간 빼면은 16시간 남잖아. 네. 그럼 잠 조금 더 잔다 그래도 6시간 잔다고 치고. 6시 더 못 자요. 그래? 더 못 자요. 시즌 때는 작년, 올해 제외하고 17년도 이후로부터 탄을 안 바르고 대회를 뛰었어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탄 바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본가에 태닝 기계를 사서 매일 태닝을 하고 그대로 뛰었어요. 약간 조금 강박증 비슷한 게 태닝을 해야지 모든 게 잘 풀리더라고요. 대회도 그렇고 이런 심리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 종료하면 같은 거구나. 운동 종료하면 뭐 한두 시쯤 되고 본가에 가서 태닝하고 다시 집에 가서 자면 한 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봤자 4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유전자 핑계를 대긴 싫은데 제가 비슷한 스케줄을 소화해낸 게 2018년도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는 털렸고 얘는 버텼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부상 이력들을 어쨌든 지금 인터뷰에 쭉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부상 이력에 대한 거는 오케이고 지금 훈련하면서 통증이 있는 거 그리고 통증은 없는데 잘 안 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돼. 첫 번째는 훈련할 때 통증이 있는 거 얘기해주면 돼. 그 하체 운동할 때 염증, 근막장근의 염증, 자세를 아무리 잡아도 근데 어느 정도 세트 수가 지나가면 괜찮아져요. 근데 어쨌든 이 TFL에 통증 발생하는 네. 건 여전히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 통증은 없다?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통증은 없고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 근데 유독 내가 잘 안 되는 운동들이 있어. 그거 이게 얘기해 줘. 전방 경사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 흉추가 많이 굽어 있고 거북목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강배근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 팔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밀프나 벤치프레스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전방을 유도해가지고 그게 계속 심해진 거죠. 그래서 밀프 할 때도 허리를 일부러 수직을 맞추고 풀 가동 범위를 내리려고 이 전방을 과도하게 돼가지고 계속 전방이 계속 심해지는 그거고, 비하인드 넥프레스가 진짜 안 되죠. 팔이 수직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억지로 올려봤는데 목에 담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훈련에 반영을 할 거고,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거 있어? 이상하게 어디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벨 컬을 할 때 요쪽쯤이 조금 당겨요. 안쪽이 땡긴다는 게 내가 뭐 접을 때, 뭐 내릴 때 둘 다요. 둘 다? 네. 하면서 계속 불편한 이질감이 있다는 거야? 네. 만약 시즌 같았으면 그냥 하는데 비시즌이니까 조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전에 음. 그 자체적으로 이분할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때 160으로 3 곱하기 5를 했는데 3세트째 소흉근이 살짝 파열이 됐어요. 그 후로 요 오른쪽 어깨가 살짝 결려요. 그때 형님한테 말씀드렸던 나약해서 그렇죠. 네. 일단 필요한 프로파일링은 요쯤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부가적인 것들은 계속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테니까 그때 추출해 내기로 하고요. 이제 이 시점부터는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증상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사랑하는 보디빌딩 50대가 돼서도 건재하고 싶고 60대가 돼서도 건재한, 좀 권위 있다기보다는 조금 저명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너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잖아. 그렇게 되려면은 안 다치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사인이 이런 식으로 온다면 분명히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뭔가 신체적으로 안 좋은 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원인을 찾아보려고 같이 고민을 하면 앞으로 충분히 우리 둘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양도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가면서 조금 더 옥준이한테, 그리고 보디빌딩적으로 이상적이고 건강을 잘 존중한 상태에 이런 것들을 잘 처방을 해줄 것이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